이야기는 길고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렇구나 보다는 이런 흐름이었지 하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텐데, 배경은 1860년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이고요. 아침이 밝자마자 죄를 지은 범죄자를 교수형시키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하게 되는데, 단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이 당시가 얼마나 우울한 시대였는지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등장인물 소개로 넘어가 보자면, 이 작품에서는 중점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인물이 보시는 5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우선 수잔 트린더, 줄여서 수는 빈민가에서 소매치기로 자란 여성이 되는데, 주변 인물들이 종종 네가 손재주가 좋은 건 아마도 너희 엄마를 닮았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정작 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과거 교수형을 당했다고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 실제로는 그녀에 대해 기억하지를 못하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석스비 부인이라는 인물인데, 그녀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런던 뒷골목의 어둠의 데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겉으로는 버려진 아기들을 돌보는 유아 위탁업자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도둑과 소매치기를 관리하는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수를 그녀가 대신해서 키워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모드 릴리라는 이름의 여성이 되는데, 그녀의 어머니 메리앤 같은 경우 귀족 가문의 여식이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을 한 미혼모라는 이유로 인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이었는지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해 사망을 했다고 언급이 됩니다. 헌데 다행히도 그녀는 죽기 직전 자신의 친정에서 남긴 막대한 재산을 이곳에서 태어난 자신의 딸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모드의 삼촌인 크리스토퍼가 되는 거고요. 그는 어느 날 정신병원에서 자라고 있던 자신의 조카 모드를 찾아와 스스로 그녀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드 릴리는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긴 했지만 삼촌이 대신해서 신탁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언급할 인물이 바로 젠틀맨이라는 사기꾼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하게 되면 그가 앞서 설명드린 석스비 부인을 찾아와 자신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며 비즈니스를 제안하는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의 계획이라는 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젠틀맨은 지금 현재 리처드 리버스라는 그림 선생으로 위장해 크리스토퍼의 저택에 접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에게는 모드라고 하는 비서겸 조카가 있는데, 그녀는 죽은 어머니로 하여금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릴리 집안의 상속녀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헌데 그녀가 유산을 받기 위해선 딱 하나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시집을 가기 전까지인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삼촌인 크리스토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이에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이 모드에게 접근해 결혼까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그 집에 한요로 들어와 도와달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석스비 부인은 네가 모드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면 그 이후는 어찌 되는 거냐 하며 묻게 되는데, 이에 젠틀맨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 그 여자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인 후 강제로 병원에 수감시킬 계획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결혼만 하게 되면 여자의 재산은 남편의 것이 되니 그 후엔 물려받은 유산을 석스비 부인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토퍼의 저택에 한여로 누가 가게 되는 거냐면 바로 런던 뒷골목의 소매치기인 수잔 트린더가 된다는 말인 건데, 그녀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기는 했지만 석스비 부인이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며 크게 용기를 붙들어 주게 되고요. 한여로 고용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젠틀맨이 언급한 모드라는 아가씨와 대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는 그녀를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여자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쑥맥 같은 인상이라며 젠틀맨과 결혼 후 정신병원에 버려지게 되면 과연 그 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며 오히려 모드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그 후 수는 본격적으로 아가씨의 곁에서 시중을 들며 종종 그녀의 옷을 자신이 대신 입어보기도 하거나 잠자리에 들 땐 한 침대를 사용할 만치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목적마저 망각할 정도로 아가씨와의 일상에 젖어있던 어느 날 사소한 오해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수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해 아가씨와 젠틀맨의 궁합을 봐주고 있던 도중 실수로 사랑을 뜻하는 하트 카드가 아닌 여성을 뜻하는 퀸 카드를 대신 내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고요. It should have been the love card, but I dropped it. 이건 단순하게 수의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였긴 하지만 이때 모두는 역시 자신에게는 사랑 같은 게 오지 않을 운명이라며 급격히 절망하더니 스스로에게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는 아가씨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성인지 자신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젠틀맨의 마음을 사로잡을 몇 가지 사랑의 기술을 알려주게 되는데, 자, 헌데 제가 여기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아무리 그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 여성이 갑자기 서로와 육체적 관계를 가진다는 게 어찌 보면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헌데 이 두 사람이 왜 그런 거냐면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던 관계였기 때문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게, 모두는 왜 젠틀맨과 결혼을 하려 하고 있는 거냐면 어린 시절부터 삼촌에게 키워지며 평생을 강요된 비서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반면 수는 왜 모두를 젠틀맨과 결혼시키려 하고 있는 거냐면 그녀는 어렸을 시절부터 석스비 부인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녀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모두는 자유를 위해, 그리고 수는 석스비 부인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함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하기는 했지만 각자 원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관계이다 보니 결국 모두와 젠틀맨은 결혼을 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제가 아까 이 둘이 결혼을 하면 다음 계획이 뭐라고 했었죠? 모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젠틀맨, 모두, 수 이렇게 세 명은 런던에 있는 어느 정신병원 앞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반전이 발생하게 되는 게 마중을 나온 간호사들이 모두가 아닌 수를 젠틀맨의 부인이라며 호칭을 하더니 그녀의 양팔을 강제로 끼고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That bitch knew everything. 물론 저는 지금 2005년판 드라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소설에서는 일부 전체 17챕터 중 6챕터가 끝난 시점이고요. 박찬욱 감독님이 연출하신 아가씨를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의 내용이 거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이후의 상황, 아니 그 이전에 왜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나부터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그 중심에는
지금 화면 중심에 누가 있죠? 수가 지금껏 자신의 어머니 마냥 좋아하고 따르던 석습이 부인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맨 처음 젠틀맨이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모두와 결혼 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를 들은 석습이 부인은 수가 글도 모르고 신분이 비천하니 오히려 그녀를 모두로 위장시켜 정신병원에 넣는 게 어떻겠냐며 젠틀맨에게 역제안을 제시했던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오랜만이죠? 그리하여 그녀는 수가 자신이 없다며 불안해하자 걱정하지 말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고, 이후 세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작전에 대해 구상하던 상황에서도 그를 몰랐던 수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를 못하고 말았던 것이었는데, Hallowed. Oh God. 암튼 이때 모두의 생각은 그저 수를 자신 대신 지옥에 떨어뜨릴 재물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후 남들이 혼동하기 쉽게 평소에도 자신의 옷을 그녀에게 입혀보는 등 하녀에게는 하지 않는 특별한 행동을 취해왔던 것이 되는 거고요. 또한 마치 자신이 젠틀맨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양 수의 앞에서는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했던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그러던 도중 모두들 아시다시피 어떤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게, 점점 그녀는 진심으로 수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말았던 게 되는 거고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이때 당시 모두는 자신의 삼촌을 끔찍하기도 싫어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에 대한 감정이 거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젠틀맨과 함께 그녀를 정신병원에 넣어버리는 선택을 했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대체 평소 그녀의 삼촌인 크리스토퍼는 모두에게 어떤 학대를 가했나 하는 게 관건인 건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녀가 삼촌의 비서라 항상 곁에서 서류 같은 것을 정리하는 듯 보였지만, 그 내용은 입에도 담기 힘든 외설서적을 계속해서 필사하거나 남들 앞에서 낭독해야만 하는 일이었고요. 이로 인해 그녀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남성 혐오를 겪으며 삼촌에게도 하나의 인격 체라기보단 기괴한 취미를 위한 도구마냥 취급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수를 배신한 건 돈이 목적이 아닌 자유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다는 말인 건데, 그럼 이제 다시 정신병원에 갇혀진 수가 어떻게 되는지로 돌아가 봤으면 하고요. 그녀는 의료진들을 향해 나는 리버스 부인이 아니고 그녀의 하녀인 수잔이다 라며 몇 번이나 간절히 읍소해 보지만, 이 말에 그들은 이 여자 망상이 심각하군 이라며 오히려 더욱 강압적인 방식의 치료와 독한 약물 등을 병행해 점점 그녀를 피폐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Will not have you lying here, Mrs. Rivers.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작품의 제목이 핑거 스미스, 그러니까 소매치기인 것인지가 밝혀지게 되는 게, 그녀는 정신병원 안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스스로를 포기해야 하나 하며 생각하던 순간, 크리스토퍼의 저택에서 하녀로 있으며 알고 지낸 찰스라는 젊은이를 우연치 않게 마주치게 되고요. 그에게 어렵사리 부탁하여 1인치짜리 공열쇠를 구하게 되는데, Ladies, ladies. 결국 그녀는 자신의 특기인 소매치기 기술을 활용해 지옥과도 같았던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석스비 부인의 아지트로 쉬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를 다시 모두의 입장으로 돌아가 그녀가 수를 배신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이제부터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Poor Sue. 우선 크리스토퍼 같은 경우 모두가 결혼을 한다며 집을 떠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으로 자리에 쓰러진 이후 커다란 저택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모드는 젠틀맨과 함께 이 사건의 흑막이랄 수 있는 석스비 부인의 아지트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모두가 젠틀맨과 결혼을 하여 삼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재산 문제를 처리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석스비 부인과 모두가 대면하게 된 그 순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과거 메리앤이라는 만삭의 여자가 가문의 눈을 피해 이곳까지 도망쳐 온 적이 있는데,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아지트 안에서 어떤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이후 그녀의 가족들이 결국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자 자신이 정신병원에 수감될 것을 예상한 그녀는 석스비 부인의 딸과 자신의 딸을 몰래 맞바꾸게 되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두는 알고 보니 석스비 부인의 딸이 되는 거고, 수가 바로 진짜 귀족 가문의 자식이었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럼 다시 이야기를 도입부로 되돌려 보자면, 젠틀맨이 맨 처음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석스비 부인을 찾아왔을 때 자신의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고 말을 하자 그건 허용할 수가 없던 그녀가 대신해서 그 대상을 수로 바꿔치기 한 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두는, 아니 그럼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수가 실제 릴리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 재산을 물려받으려 했던 거냐 하며 물어보니, 이때 석스비 부인은 품 안에서 어떤 유언장 하나를 꺼내 보이며, She left half to you and half to her own daughter, Susan. 메리앤은 이곳을 떠나기 직전 너와 수가 21살이 되기만 한다면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될 거라는 약속을 전해주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헌데 이때 누가 이곳으로 오고 있었죠? 그렇죠. 수는 꿈에도 석스비 부인이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곳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예상과는 달리 모두와 젠틀맨이 그녀와 함께 있는 상황을 보곤 결국 배신당한 건 자신이었음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젠틀맨 또한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사망을 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석스비 부인은 자신의 딸이 죄를 물어 피해를 볼까 싶은 생각과 평생을 딸처럼 키운 수를 배신하고 말았다는 죄책감이 겹쳐 젠틀맨을 죽인 건 자신이라며 스스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후 경찰에 체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인데,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는 맨 처음 모두를 만났던 크리스토퍼의 저택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 삼촌에게 받은 영향으로 외설 서적을 쓰고 있는 모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수가 지금 네가 쓰는 글의 내용이 뭐지? 하고 물으니, 이에 모두는 내가 어떻게 널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이 종이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끝. 이긴 한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갑자기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냐 하는 게 혹여나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추가를 해보자면, 수와 모드는 뒤바뀐 운명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겪은 고통이 어찌 보면 내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연민이 있었다고 보고요. 서로가 속고 속였지만 이는 자신들의 진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설계한 연극 속에서 두 사람은 희생당한 존재라는 유대감이 더욱 컸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끝!